여러분 안녕하세요. 김그린입니다.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이 실험실의 나머지 부분을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첫 번째로는 이 의자 주변을 불을 알려드릴 거예요. 저 의자 디자인을 어떻게 하는지부터 시작해서 왼쪽 오른쪽에 이 캐릭터가 컨트롤할 수 있는 패널 그리고 형광등까지 만드는 걸 먼저 알려드리고요. 그 다음에 바닥에 이렇게 흩뿌려진 오브젝트들을 어떻게 자연스럽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 샷의 거의 디자인이 완성시킬 수 있게 제가 앞서 여기 선반이랑 이렇게 파이프 같은 거는 실제로 이곳에도 똑같이 적용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실습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시 하지 않고 이 아래 서랍 부분도 저는 좀 생략을 할게요. 조금 더 다른 방법을 했던 다른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겠습니다. 알려드릴 수 있는 건 최대한 알려줘서 여러분들이 하나라도 더 얻어갔으면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강의가 늘어나더라도 최대한 전달하는 걸 목표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중요한 게 이 수업은 저희가 이걸 어떻게 만드는지 알려주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저희 세 강사 모두 어떻게 보면 인생을 바꿔줄 만한 터닝 포인트 같은 경험들이 있었거든요. 저한테는 뭐 스카이폴 아니면 둠패트롤 같은 작품을 만나면서 제가 그때 제가 갖고 있던 능력보다 그걸 더해서 제 능력의 최대치를 끌어올리고 저 막 샤워할 때도 계속 그 생각만 하고 그래서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한 단계 성장이 아니라 한 번에 엄청나게 부스트업 할 수 있는 엄청난 성장을 할 수 있던 경험들이 있어요. 사실 이 수업을 만들 때도 실제로 어드밴스한 수업이 뭘까? 그리고 수강하시는 분들이 우리의 경험처럼 여러분들도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인생을 바꿀 만한 터닝 포인트 같은 경험을 이 수업을 통해서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으로 이 수업을 진행했어요. 그래서 사실 이 수업에서 알려드릴 수 있는 건 진짜 모두 다 저희 경험을 다 드리는 건 일단 저희가 하는 일이지만 진짜로 얻어야 되는 건 여러분들의 행동에서 그것을 자신의 경험으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실습을 넣기도 하고 실습에서 배운 내용을 토대로 결국엔 여러분들의 작품을 만들어서 그 작품을 이용해 자신을 알리고 이렇게 문화 속에 들어오는 과정을 통해야지만 진짜 자신의 것을 얻을 수 있고 그게 바로 터닝 포인트가 될 경험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강의를 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실험실도 그렇고 각자 씬마다 있는 그 샷들의 과제를 도전해서 꼭 자신의 경험으로 소화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저희가 진짜로 여러분들한테 드리고자 하는 내용이기도 하고요. 그러면은 그러한 꿈을 꾸면서 그럼 오늘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주변부를 꾸밀 수 있는 킷배시 에셋들을 가져오기 위해서 퍼스펙티브 모드 창으로 바꾸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F2를 눌러서 이렇게 퍼스펙티브 모드로 가서 제가 여기에 사용될 만한 킷배시들을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저는 이 스탠드 쪽에 이 오브젝트를 많이 썼거든요. 이 오브젝트를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져올 때는 항상 오브젝트를 클릭하고 지난번에 저희가 축도 이렇게 바꿔놨잖아요. 이걸 확인한 다음에 높이가 Y축으로 돼 있는지 오브젝트의 밑면이 축으로 되어 있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이렇게 인스턴스로 바꿔서 가져오는 겁니다. 이렇게 만들고 나면은 현 위치니까 저는 컨트롤 X를 눌러서 잘라내기를 한 다음에 컨트롤 V를 해서 지금 레이어 창에 보면 가장 상위에다가 붙여넣는 겁니다. 일단은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한 번에 옮길 수 있도록 인스턴스들을 이렇게 해서 쓸만한 오브젝트들을 로봇 파일도 한번 가져와 볼게요. S를 눌러서 로봇 파일 위치를 확인하고 인스턴스를 만든 다음에 잘라내기 붙여넣기 레이어 맨 위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쓸만한 거를 계속 이렇게 인스턴스를 먼저 만들어 옵니다. 그리고 어떤 오브젝트를 쓸까요? 여기 보면은 컨트롤 부스에 저는 요 의자를 활용했어요. 여기 의자도 있고 이쪽에 보시면 이렇게 모니터들도 있는데 이 부분을 떼다가 저만의 옆에 컨트롤 패널도 만들기도 하고 의자 디자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가져와 볼까요? 이쪽을 클릭해 보면 지금 오브젝트 하나에 이렇게 여러 개가 연결되어 있는 상태예요. 여기 셀렉션 태그를 클릭해 보면은 이렇게 해당 오브젝트들을 떨어뜨려서 움직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 원본은 유지하면서 이 부분만 떼어내기 위해서 이 폴리곤 모드에서 선택한 이 셀렉션을 우클릭해서 스플릿으로 이렇게 분리해 놓습니다. 그럼 이 스플릿된 오브젝트는 제가 떼어서 보면은 요런 식으로 돼 있겠죠.
마찬가지로 여기서 쓸만한 거 다시 셀렉션 툴로 요것도 재미있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우클릭, 스플릿 이렇게 하나로 합쳐진 오브젝트들도 여러분들이 나눠서 에셋을 활용하시면은 지루하지 않은 디자인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 요 정도만 가져와 볼게요. 그리고 지금 이 오브젝트도 둘로 나눠서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이 부분에 0번을 눌러서 렉탱글 셀렉션으로 요 부분만 또 잘라내겠습니다. 이렇게 잘라내게 되면은 이 오브젝트는 스플릿을 해도 이렇게 남아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 부분은 지우고 새로 된 것만 사용하는 거죠. 그리고 저는 여기다가 추가 이름으로 짝대기에서 뭐 자기 마음대로 하면 될 것 같아요. 모니터. 그래서 원본 이름이랑 조금 다르게 하면은 나중에 좀 편리하더라고요. 마찬가지로 포인트 B. 여기는 쉐어. 이렇게 하고 끝이 아니라 이제 얘도 마찬가지로 지금 축이 위치가 좀 이상한 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축도 한번 맞춰 보도록 하죠. 이 오브젝트에서 엑시스 센터를 눌러서 익스큐트 해볼게요. 익스큐트 하면 지금 축이 위쪽에 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중앙으로 돼 있기 때문인데 Y를 내려서 이렇게 밑면에다가 붙여 놓겠습니다. 얘는 해결됐고 이 부분도 한번 익스큐트를 해보니까 얘도 나쁘지 않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오브젝트도 한번 실행시켜서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럼 얘네들을 또 인스턴스로 이렇게 바꿔서 인스턴스를 하고 이거를 잘라내기를 하고 붙여넣기를 해서 이렇게 레이어의 최상위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쓸만한 게 없는지 여러분들 자유롭게 여기서 자신이 원하는 오브젝트들을 가져오면 될 것 같아요. 전 요것도 한번 가져와 볼까요? 지금 사이즈가 너무 작을 것 같은데 우선 일단 인스턴스로 만들어서 나중에 수정하면서 이것도 잘라내고 붙여넣기.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상위에 저희가 모아둔 인스턴스들이 다 올라가게 되는 거죠. 이때 지금 인스턴스 위치가 다 에셋 위치에 딱 정확하게 있으니까 Alt 0번을 누르면 이게 리셋 트랜스폼이 되면서 이 좌표가 000으로 바뀌고 이 씬의 한가운데로 가게 되는 거죠. 이제 작업하면서 알겠지만 저희가 작업할 씬들을 이렇게 000 포지션, 가장 디폴트 포지션에다가 기본적으로 디자인을 하면은 이렇게 새로운 오브젝트를 불러왔을 때 딱 정확한 위치, 저희가 실제로 사용해야 될 위치와 근접하게 오브젝트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0 위치가 아니라 이렇게 옮겨서 작업했으면 이런 작업을 할 때 불리하겠죠. 그래서 효율적인 작업 파이프라인을 위해서는 저는 항상 제로 포지션을 이 씬의 중앙으로 가도록 웬만하면 설정하는 편입니다. 저희가 불러온 인스턴스 오브젝트들을 지금 겹쳐 있으니까 지난번에도 제가 한 경험이 있는데 이렇게 모두 선택하고 이 Z축으로 이렇게 지금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약간 넘버 곱하기 50 이런 식으로 해서 오브젝트를 좀 펼쳐놔 볼게요. 그럼 오브젝트 간격이 좀 벌어지면서 어떤 오브젝트인지 조금 더 보기 편리하게 됩니다. 이렇게. 지금 보시는 이 세 가지 오브젝트가 사이즈가 다른 애들에 비해서 조금 작은 것 같아요. 여기서 오브젝트로 사이즈를 키워도 되는데 이 자체를 조금 원본에서 수정해서 가져오는 게 편할 것 같아서 저는 여기에 패널을 새로 불러오고 이쪽에서 다른 오브젝트들이랑 사이즈 비교하기 좋게 해놓고 지금 이 원본 소스들을 찾아가서 여기 보면 저희가 오브젝트 모드가 아니라 모델 모드로 바꾼 다음에 스케일을 키워서 인스턴스들도 함께 커지게 조정을 하는 거죠. 이 오브젝트도 9번 눌러서 이렇게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원본을 가져다가 다시 이 모델 모드에서 스케일을 키워서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스케일 작업을 조금 다시 진행해 주는 게 나중에 작업할 때 좋아요. 얘도 마찬가지로 한 이 정도만. 저희가 실제 쓸 패널이 너무 작지도 너무 크지도 않게 조정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다시 닫고 여러분들 좀 화면 크게 볼 수 있게 이쪽에서 다시 작업을 하겠습니다. 9번을 눌러서 저는 오브젝트 선택 툴로 이렇게 선택해서 이 오브젝트가 오른쪽에 위치한 패널로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두 개다. 그리고 이 로봇 핸드는 이 테이블 위에 올려서 데코레이션으로 쓰죠.
이 테이블 위에 올리게 빠르게 하기 위해서 플레이스 툴을 이용해서 요렇게 테이블 위에서 움직여 주면은 오브젝트가 사이즈에 맞게 이렇게 배치가 됩니다. 스케일도 약간 너무 크지 않게 조절해 주고요. 로테이션은 제가 여기서 그냥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로보 팔이 있는 거죠. 이 패널을 지지시킬 스탠드라고 부를게요. 사이즈가 너무 큰 것 같아서 살짝 오브젝트 모드로 해서 인스턴스 사이즈를 조정을 해 주고요. 이거로 조정하고 오른쪽에도 패널이 있고 왼손에도 패널이 닿을 수 있도록 이걸 그대로 컨트롤 눌러서 드래그해서 복사를 하고 오른쪽에도 놓겠습니다. 이 에셋이 디테일도 많고 이런 라인적인 부분도 있어서 제가 좋아했던 것 같아요. 자, 이걸 하나 더 복사해서 스탠드로도 활용하겠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똑같은 오브젝트를 자주 활용하는 게 그렇게 좋진 않은데 티가 안 날 정도면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도 이렇게 플레이스 툴로 위에 올리고 사이즈도 조절해서 이거는 스탠드로 사용해 보겠습니다. 스탠드를 먼저 만들어 볼까요? 스탠드가 좀 쉬웠어요. 그래서 메가스캔에 있었던 이 스탠드와 그리고 빅, 미디움, 스몰에 있었던 저의 오브젝트 두 개를 합쳐서 스탠드를 완성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인스턴스로 가져와서 잘라내고 붙여넣고 그리고 이거의 포지션을 저희가 방금 스탠드 포지션으로 옮겨보도록 하죠. 이 오브젝트로 옮긴 다음에 Alt 0번을 누르면 이쪽으로 바로 이동되겠죠. 로테이션을 돌려서 스케일 조정도 하고 이동 툴로 조금 이동해서 이런 식으로 제가 스탠드를 완성했었어요.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스탠드에 라이트를 만들어줄 실린더 오브젝트를 이렇게 Shift를 누르고 하이어라키 하고 축을 바꾼 다음에 스케일을 좀 줄여서 여기서는 저는 오브젝트 모드로 안 하고 모델 모드로 줄여야지 여기에 있는 이 수치로 줄어듭니다. 안 그러면 여기에 스케일로 줄어드니까 이렇게 조정을 좀 해주는 거죠. 위치도 배치시켜 주고요. 나중에는 여기다 매트리얼을 넣을 거예요. 빛이 날 수 있도록. 이번에는 제 거는 원래 하나였는데 이렇게 두 개로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두께도 좀 조절해서 이런 스탠드가 완성되었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마찬가지로 이쪽에 있는 오브젝트들도 다 스케일 높이를 살짝 키워볼게요. 오브젝트 모드로 바꾸고 살짝만 키워줄게요. 이게 너무 키우면은 어색해지게 늘어나니까 아주 티 안 나게 살짝. 그 다음에 이곳에 다른 오브젝트들로 디자인을 좀 더 해보죠. 자, 이 상태에서 요거랑 요거를 활용해 볼까요? 그러면은 이 두 개를 지금 요 스탠드 쪽으로 옮기고 Alt 0번 이동 툴로 올린 다음에 로테이션을 좀 돌려서 자, 캐릭터를 볼 수 있게 조정을 해주는 거죠. 뭐 실제로 제가 이 작업을 할 때는 이 모션 캡처 데이터를 미리 가이드로 넣어놓고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재생해 보면 스탠드 키는 위치 확인해 보고 거기에 스탠드 위치를 넣고요. 그 다음 왼쪽에 뭔가 얘가 버튼을 딱 누르잖아요. 그럼 거기 위치에 맞게 제가 이제 오브젝트 수정하는 게 더 편하잖아요. 왜냐하면 이 모션 캡처에서 수정하는 게 조금 더 번거로우니까. 그래서 저는 여기에 맞게 디자인을 넣어 놨습니다. 요거 복사해서 여기 스탠드에다가 옮겨보도록 하죠. 그래서 이걸 돌리고 실제로 이 캐릭터가 이 버튼을 누를 수 있도록 조금 조정을 해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면은 버튼 위치가 요 정도겠다 이렇게 가늠할 수 있잖아요. 이 상태에서 오브젝트를 조금 조정하고 이게 공중에 떠 있으면 안 되니까 여길 또 연결해주는 추가 오브젝트가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있던 거를 다시 활용하죠. 간단하게. 여러분들은 자유롭게 디자인해 주시면 됩니다. 네, 티나니까 뒷모습으로 할게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하면 돼도 왼쪽에 패널이 완성되었고요. 그 다음에 다시 시간을 좀 애니메이션 재생해 보면
지금 이렇게 손이 들어가는 건 나중에 애니메이션에도 수정이 가능한데 제가 살짝만 뒤로 옮기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른손 패널 조작하는 부분. 패널 위치가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살짝만 올라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요 오브젝트를 쪼끔 올리고 이 아래 요 오브젝트는 좀 키워서 이 정도로 가늠을 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얘도 쪼끔 수직으로 있는 걸 살짝 기울여 주면 더 재밌을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 감각에 맞게 조정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 이 부분은 저희가 클로즈업 샷 때 쪼끔 더 디벨롭을 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다시 가져와서 이곳에 배치할 거기 때문에 지금은 이 정도로만 위치 파악하는 정도로만 디자인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이 캐릭터가 앉아 있는 의자 디자인을 쪼금 더 해 보도록 할게요. 이 디자인은 되게 어렵지 않게 작업을 했어요. 마찬가지로 제가 가져왔던 이 기본적으로 디자인이 되었던 이 의자를 이 위치로 옮겨 놓으면 됩니다. 근데 이게 실제로 좀 작게 돼 있으니까 우선 이거를 이 캐릭터가 앉아 있는 의자 위치로 제가 옮겨 놓고 그다음에 원본 소스를 다시 쪼끔 더 스케일을 키워서 이 씬이랑 좀 어우러지게 조정을 해 볼게요. 이럴 때는 패널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패널을 꺼내서 이 패널의 위치로 원본 위치로 가서 여기서 사이즈를 키워 주는 게 좋습니다. 계속 똑같은 작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요 정도로 키워 보고 그다음에 축을 돌려서 이렇게 일단 저 큐브가 쪼금 가려져서 실제 어떻게 되는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탑 뷰에서 보면은 S를 눌러서 실제 의자가 쪼끔 더 뒤로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캐릭터에 맞 그 사이즈가 쪼금 더 커도 될 것 같아요. 여기서는 이제 오브젝트 모드로 바꿔서 키워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맞게 키우고 저는 여기에 있는 작은 모니터 패널이 조금 어색한 것 같아서 원본으로 가서 이 패널만 좀 지워 보도록 하죠. 폴리곤 모드에서 U F를 누르면 필 셀렉션이 돼서 이 부분만 클릭하면 딱 그룹핑이 돼 있었네요. 그래서 이거를 지우고 이런 디자인을 하도록 하죠. 기본적으로 저는 이 정도로 작업해 놓고 인제 렌더도 걸어 보고 했었는데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한테는 이 실제로 의자 디자인도 디벨롭을 지금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자도 마찬가지로 이 디자인 자체가 쪼금 더 심플하잖아요, 다른 오브젝트들에 비해서. 그래서 여기를 어떤 식으로 디벨롭하는 게 좋을지 고민을 해 보는 거죠. 사이즈도 좀 조정하고. 기본적으로 '사이즈가 이 정도면 괜찮겠다.' 이렇게 가늠이 되면은 여기서 인제 디테일을 올려주는 작업을 해 주면 좋습니다. 또 왼쪽에는 이렇게 제가 오브젝트 창을 쪼금 줄이고 창을 좀 조정해 볼게요. 요렇게 해서 여기랑 좀 어울리는 디자인이 뭐가 있을까 여기서 인제 모험을 하는 거죠. 여기서 먼저 아무거나 가져온다기보다 전 먼저 면을 꾸며 줄 수 있는 걸 선택한 다음에 라인적인 요소도 가져왔었어요. 점선면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점적인 요소도 봐 가지고 처음에는 근데 면부터 큰 덩어리로 가다가 라인적인 엘리먼트를 넣고 그다음에 이런 디테일을 꾸며 줄 수 있는 점 제가 말했던 이 70% 20% 10% 5% 이렇게 퍼센트로 디자인 요소를 나누는 게 실제로도 이렇게 적용하기 굉장히 좋아요. 여기에서 저는 아무거나 한번 가져와 볼게요. 이거는 여러분들 디자인할 때마다 매우 다르게 할 수도 있고 언제든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요런 거도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럴 때 인스턴스 만들고 잘라내고 붙여 넣기. 얘도 한번 가져와 볼까요? 잘라내고 붙여 넣기. 이렇게 면적인 요소로 꾸밀 만한 걸 가져오고요. 실제로 선적인 것도 미리 가져와 보도록 하죠. 인스턴스 잘라내고 붙여 넣기. 그리고 여기에 팔걸이 같은 게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요게 인제 팔걸이 같이 생겼으니깐 이거를 활용해 볼까요? 더 좋은 게 있나 보고 '나쁘지 않을 것 같다.' 그럼 이거를 인스턴스 잘라내고 붙여 넣기. 이렇게 라인적인 요소들이 있죠? 이건 이따 또 가져와 보도록 하고 이런 거를 이 옆에 이렇게 꾸며도 이쁠 것 같아요. 그중에 아무거나 한번 잘라내고 인스턴스 만들고 잘라내고 붙여 넣기. 자 이게 팔걸이가 더 잘 어울릴 것 같네요. 요거를 인스턴스 잘라내고 붙여 넣기.
정도 됐으면은 일단 이 저희가 새로 가져온 인스턴스들을 Alt 0을 눌러서 이렇게 0점 위치로 옮겨 놓고 아까처럼 저는 이 넘버링 곱하기 뭐 50, 뭐 100 이런 식으로 해서 오브젝트를 쫙 펼쳐 놓고 작업하면은 편하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의자를 한번 꾸며 보도록 하는 거죠. 이 의자 오브젝트로 팔걸이 먼저 옮겨서 시작해 볼게요. 여기 팔걸이로 쓸 오브젝트를 잘라내고 이 의자에다가 붙여 놨습니다. Alt 0을 눌러서 이렇게 배치를 하는 거죠. 로테이션을 돌려서 이런 식으로 팔걸이 디자인을 디벨롭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오브젝트가 이렇게 좀 충돌이 일어나도 사실 뒷모습이고 이 씬에서는 어색하지 않게 이렇게 반대로 돌려서 해도 재밌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해도 좋고 저는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뭐 왼쪽 오른쪽에 똑같은 디자인이니까 저희가 시메터리로 이렇게 복제하면은 훨씬 디자인을 빠르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더 잘 보이게 옆으로 빼놓겠습니다. 그리고 이 오브젝트의 중심축이 진짜 한번 확인해 보죠. 정확하게 시메트리가 되려면 중앙에 있는지 확인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중앙에 없는 거 보니까 이 오브젝트 전체 기준으로 저희가 엑시스 축을 바꿨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는 이 오브젝트에 저희가 원하는 위치 축으로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폴리곤을 선택해서 이 폴리곤 두 개, 이 다리 두 개의 중심 부분을 저희가 센터로 하면 되겠죠. 다시 엑시스 센터를 눌러서 자, 여기 보면은 센터를 셀렉티드 포인트로 하고 execute를 눌러보면은 엑시스 센터 위치가 바뀌었는지 확인해 볼게요. 이렇게 이제 정확하게 의자의 가운데가 저희 축으로 됐을 것 같아요. 여기 오브젝트로 와서 자, 캐릭터에 보니까 캐릭터에서 조금 어긋나 있잖아요. 이 부분을 다시 수정해 보고 그 다음에 이 위치에다가 시메터리를 만드는 겁니다. 자, 여기 Subdivision Surface를 쭉 눌러서 이 아래쪽에 있는 시메터리를 Shift 누르고 클릭하면은 이 의자 자식으로 들어가고 저희가 만들었던 이 팔걸이를 이쪽에 넣어주면 됩니다. 근데 지금 시메터리 축이 반대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렌더 인스턴스를 인스턴스로 바꿔줘야지 시메터리가 작용을 해요. 자, 이 상태에서 자, 웨일드 포인트는 여기서는 꺼주도록 합니다. 근처에 있는 시메터리를 붙여주는 역할을 하는데 저희는 그냥 복제하는 역할만 필요하기 때문에 실제 팔걸이 부분이 좀 좁은 것 같아서 이렇게 약간 늘려줄게요. 이런 식으로 조정을 조금 해주고 괜찮은 것 같죠? 근데 이제 시메터리 안에 여러 개의 오브젝트를 넣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옆에 썼던 스탠드도 또 가져와서 써보도록 하죠. 복사 붙여넣기 해서 자식들은 다 지우고 요거를 가지고 한번 조금 더 이 의자를 데코레이션 해보겠습니다. 이 팔걸이에다 붙여놓고 0번을 누르면 이렇게 배치되고요. 축을 돌려서 이걸 다시 활용해보죠. 오브젝트 모드에서 스케일도 줄이고 어떻게 보면 좀 디자인을 빠르게 만드는 거죠. 이런 부분은 나중에 지워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일단 이렇게 하니까 자 인스턴스로 해주면 이렇게 복제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디자인을 하나씩 해나가는 겁니다. 이 부분이 지워졌으면 좋겠어서 에디터블을 만들고 여기를 삭제해 보도록 하죠. 이런 걸 지워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디자인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 뒷판도 지금 옆면에 저희 추가한 것처럼 좀 디테일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오브젝트를 활용해 보겠습니다. 이거를 잘라내서 이거는 시메트리가 될 필요 없이 중앙에 위치시킬 거기 때문에 의자에 넣고 Alt 0번 그 다음에 로테이션을 잘 돌려서 이런 식으로 디자인을 조금 해주는 거죠. 디테일을 조금씩 올려주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밑면을 만들어줄
바닥에 지금 공중에 좀 떠 있는 느낌을 덜 하기 위해서 스탠드 하나를 불러와서 또 활용해 볼게요. 요거를 하나 다시 복사 붙여 넣기 하고, 제가 실제로 이걸 디자인할 때 여기 밑판은 지금 이 캐릭터에 따라서 이 의자가 흔들의자처럼 이렇게 들쑥날쑥하거든요. 근데 이 밑판은 그거에 영향을 안 받도록 해서 얘는 고정돼서 그냥 돌아가는 것만 적용되고 이런 식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디테일이 이 의자 뒷판은 움직이지만 이 아래는 고정돼서 안정성 있게, 그러면서 또 디테일을 올릴 수 있는 디자인을 했었던 거죠. 이 부분은 반대로 저희는 아까 이 아래쪽을 지웠었잖아요, 이 옆에 놨을 때. 이거는 밑에만 쓰고 옆에를 지우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넣고 에디터블로 해 놓은 다음에 이 오브젝트의 위쪽 면을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디테일하게 하셔도 좋아요. 어차피 이게 뒷모습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캐릭터의 상체가 안 나오거든요. 금방 이렇게 페이크로 디자인을 수정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오브젝트 역시 나중에 리깅에서 로테이션만 적용할 거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따로 빼놔서 작업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런 라인적인 요소를 좀 강조해 주면 더 재밌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아랫부분까지는 제가 디자인하지 않을게요. 여러분들이 직접 디자인하면서 디벨롭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도 붙여 넣고 인스턴스로 바꾼 다음에 Alt 0을 누르면 이렇게 위치가 되겠죠. 그다음에 로테이션, 그리고 이 시메트리 안에 있으면 좀 느려지거든요. 이럴 때는 약간 빼서 빠르게 작업하고 나중에 위치가 마음에 들면 그때 복사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그때 시메트리 넣어주면 좋습니다. 미리부터 넣으면은 작업의 효율성이 좀 떨어지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이 부분도 여러분들 마음대로 디자인해 주세요. 이렇게 완성이 되면 시메트리 안으로 넣어서 이렇게 대칭이 되는 의자 디자인을 완성시키는 거죠. 일단 이번 시간에는 제가 이 이상 작업은 안 할게요. 여러분들이 여기는 이제 자신의 창의력을 이용해서 제가 알려준 방법처럼 kitbash를 조립해서 재미있는 의자 디자인을 완성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번 시간의 대망의 하이라이트, 바로 이 바닥에 흩뿌려진 오브젝트들을 만들어 보는 시간입니다. 이 부분을 사실 알려주기 위해서 이 강의를 찍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아주 재미난 시간입니다. 기대해 주세요. 이렇게 인스턴스들을 이제 안 쓰는 건 지울게요. 지우고 오브젝트 정리를 조금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시점에. 나중에 정리하면 정신없을 수도 있으니까 좀 정리할 때 이름을 하면 좋을 게, 여기까지 책상 기준으로 이 왼쪽의 오브젝트는 데코 레프트에 놓고 이 오른쪽에 있는 건 라이트로 놓고 이 스탠드는 앞에 프론트로 넣으면 좋을 것 같아요. 스탠드 먼저 잘라내서 여기 저희 데스크 데코에 보면은 여기 프론트 데코에다가 붙여 넣어 줍니다. 프론트 데코를 클릭하면 앞에 있는 오브젝트들만 딱 선택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이 오른쪽에 있는 패널을 잘라내서 라이트 안에다가 이렇게 넣어주는 거죠. 그리고 얘는 잘라내서 레프트로 넣어주고, 그리고 이 의자 디자인은 이미 캐릭터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까 책상 위에 올린 오브젝트도 이렇게 책상 안에다가 이렇게 넣어주면 편할 것 같아요. 이 상태로 저장 한번 해주고, 자, 이제 밑에 흩뿌려진 오브젝트를 가져오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저희가 kitbash를 사용하면 굉장히 빠르고 편리하게 할 수 있거든요. 여기서 자신이 이제 바닥에 막 널브러져 있는 오브젝트를 아무거나 가져오면 되는데, 이왕이면 폴리건이 너무 하이가 아닌 좀 어느 정도는 좀 가벼운 얘들을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다행히도 저희가 사용하는 이 빅, 미디움, 스몰 kitbash들이 굉장히 폴리곤이 적어요. 이거는 이제 게임 엔진에서도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폴리곤이 적은데, 제가 이 부분을 한번 가져와서 kitbash로 활용해 볼게요.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인스턴스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제가 원하는 것들만 선택해서 바닥에 있을 만한 거, 뭐 나사, 볼트, 너트 이런 거 넣으면은 더 좋겠죠. 여기서 이런 오브젝트들을 몇 가지만 갖고 실험을 해 볼게요.
자, 이렇게 인스턴스들을 만들면 만든 인스턴스들을 다 체크해 주시고, 자, 여기서 컨트롤 X, 그 다음 다시 붙여넣기 해서 상위로 올려보도록 하죠. 그 다음에 얘네 위치를 Alt 0 눌러서 제로 포지션으로 바꾸고요. 그 다음에 S를 눌러서 얘네 위치가 어디 있는지 딱 확인하는 거죠. Alt G로 묶어줍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떨궈져 있는 잔해들을 디브리라고 하거든요. 디브리라고 이름을 명한 다음에 위치도 조금 움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흩뿌려져 있는 오브젝트를 만들 때 저는 두 가지를 많이 사용합니다. 첫 번째로 아주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스케일러 펜입니다. 이 스케일러 펜은 새로 나온 이제 기능인데, 여러분들이 선택한 오브젝트를 이렇게 펜을 이용해서 흩뿌려 줄 수 있는 기능입니다. 말 그대로. 그래서 이렇게 모델링 모드에서 이렇게 오브젝트 모드나 뭐 아니면 모델 모드에서 여기 왼쪽에 보시면 이 스케일러 펜이라고 있어요. 이거를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마우스에 동그란 포인트가 생깁니다. 근데 이 포인트를 하기 전에 꼭 요렇게 오브젝트, 자기가 스캐터로 뿌리고 싶은 오브젝트를 모두 선택해 주셔야 돼요. 이 상태에서 제가 그냥 바닥에다가 드래그해서 이렇게 그려 보도록 할게요. 자, 바닥에 그리니까 저희가 이렇게 잡고 있는 오브젝트를 랜덤하게 뿌려 주는 거죠. 자, 여기 보면은 이 스케일러 펜의 옵션이 바로 이렇게 나옵니다. 자, 지금 레디어스라고 해서 이 레디어스를 한번 줄여 볼게요. 20이라고 되어 있는 걸 한 5로 줄여 보니까 여기 제가 펜으로 그려 놓은 게 이 파란색 선인데, 이 파란색 실선 주변으로 동그라미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 동그라미의 레디어스가 바로 저희가 오브젝트가 요 동그라미 안에 어딘가에 배치시킬 것인가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여기 오브젝트 스페이싱이라고 돼 있어서 이 10cm라고 이 빨간색으로 된 동그라미 있잖아요. 그래서 이 동그라미 흰색 안에다가 오브젝트를 흩뿌릴 건데, 지금 오브젝트 스페이싱 때문에 이 두 번째 동그라미 흰색에서는 복제가 안 된 거죠. 제가 얘도 마찬가지로 좀 줄여 보면은 요렇게 오브젝트가 어 더 많이 생기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돼 있고, 여기 use splat이라는 걸 사용하게 되면은 요렇게 저희가 빨간색과 빨간색 거리에 더 띄울 수 있는 거죠. 이 부분을 사용하고 싶지 않다, 그럼 이렇게 체크를 풀어 주시면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오브젝트를 그려서 이렇게 자연스러운 오브젝트를 복사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 간격도 더 덴시티도 올려보고, 자, 좋은 게 지금 드로우된 라인 위에다가 여기서 바로바로 수정할 수도 있고, 시드 값도 바꿔서 랜덤 시드도 바꿀 수 있고, 자, 이런 식으로 수정하기에 굉장히 용이한 스케일러 펜 툴입니다. 근데 이거의 단점은 지금 오브젝트가 다 지면에서 상위를 쳐다보고 있잖아요. 근데 가끔 이런 너무 똑같이 정렬된 게 어색하고, 저희 씬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자유분방한 시뮬레이션이 걸려 있는, 막 넘어져 있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쓰러져 있고 기대고 있고, 이런 자유로운 시뮬레이션을 하고 싶어요. 자, 그럴 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바로 있습니다. 자, 이 스케일러는 지워서 나중에 인제 그렇게 정돈된 걸 쓸 때는 사용하지만, 지금 이 시간에는 다른 걸 사용해 보도록 하죠. 자, 이 오브젝트들을 잠깐 펼쳐 놓을게요. 넘버 곱하기 20 이렇게 해서 뿌려 놓은 다음에, 자, 이럴 때 쓰는 기능이 바로 이 다이나믹 플레이스라는 툴입니다. 이거 정말, 정말 좋습니다. 제가 이걸 쓰면서 너무 감탄했어요. 저희가 원래 이런 거를 자유롭게 시뮬레이션 하기 위해서는 뭐 리지드 바디 시뮬레이션이나 요렇게 중력을 떨어뜨려 가지고 또 다시 시뮬레이션하고 이런 반복 작업을 거쳤는데, 이거를 굉장히 빠르게 작업할 수 있는 기능이 생겼습니다. 바로 이게 다이나믹 플레이스 툴이고, 제가 거두절미하고 이걸 어떻게 쓰는지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자, 이 툴을 사용하는 방법은 쉬운데 제가 이게 쪼끔 노하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자연스럽게 알려드릴게요. 지금 이 상태에서 다이나믹 플레이스를 누르고 그러면 요렇게 기지모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은 약간 느린데, 자, 보시죠. 제가 뭔가 오브젝트가 쪼금 뒤늦게 따라오는 게 보이죠? 그리고 제가 요거를 움직여서 지금 이 느린 것도 제가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움직이는 이게 뭐가 어떻게 다른지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죠? 이 씬 자체가 굉장히 복잡해서 그런데 제가 이것도 아무런 변화가 없잖아요.
이 다이나믹 플레이스는 영리하게 인제 자기가 여기에 있는 오브젝트들의 컬루전을 심플하게 바꿔 놓고 이 시뮬레이션을 진행하는 툴인데, 지금 이 씬 안에 너무 많은 오브젝트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다이나믹 플레이스를 할 때는 제가 레이어를 만들어서 제가 사용하고자 하는 오브젝트들만 레이어로 묶어 줍니다. 우선적으로 저희 디블이라는 오브젝트를 미들 클릭해서 전부 선택한 다음에 우클릭 Add to New Layer를 해서, 이 레이어는 제가 임시로 만든 거니까 제가 그냥 레이어로 둘게요, 어렵지 않게. 그리고 이 바닥면도 모두 선택해서 이렇게 레이어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국에는 이 레이어로 된 얘들만 솔로로 봐서 시뮬레이션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데코 중에서도 왼쪽에 있는 얘들만 조금 레이어 처리하죠. 레프트 데코만 요렇게 해서 저희는 왼쪽 바닥면만 지금 신경 써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한 다음에 이 레이어를 솔로로 보게 되면은 요런 오브젝트가 되겠죠. 그리고 저희가 원하는 오브젝트를 쫙 선택해 주신 다음에 이 상태에서 다이나믹 플랫을 다시 눌러줍니다. 이렇게 되면은 지금 이렇게 계산하는 과정이 잠깐 보여요. 아까보다 훨씬 빨라졌잖아요. 그리고 요렇게 오브젝트들이 이동해서 충돌도 되고요. 지금 다이나믹이 바로바로 걸리고 있죠. 이 상태에서 Shift를 누르고 아무 기즈모나 한번 클릭을 한번 하게 되면은 이렇게 다이나믹 시뮬레이션이 바로 걸려요. 그리고 근데 가끔 제가 이거 테스트할 때 요렇게 벽면이 쪼금 인식을 잘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전 벽면은 지금 상관없잖아요. 그래서 벽면 같은 거를 이렇게 꺼 주고 하니까 잘 되더라고요. 자, 이렇게 하고 필요한 딱 보이는 저희가 시뮬레이션 걸고 싶은 얘들만 딱 이렇게 불러오고, 다이나믹 플레이스를 다시 누르고 여기 보면은 보라색 색깔로 비슷하게 요렇게 기즈모가 있고, 얘를 벌리면은 이 오브젝트 사이가 벌어지고 좁히면은 요렇게 좁혀집니다. 이 상태에서 오브젝트를 이렇게 드리블을 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러면 얘가 알아서 충돌체에는 충돌을 하고 바닥이 있으면 바닥에 이렇게 부닥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흩뿌러진 오브젝트를 할 때 Shift 누르고 클릭하면은 요렇게 자기가 충돌을 해서 아주 자연스러운 시뮬레이션이 빠르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이 상태에서 지금 오브젝트가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이거를 더 많이 복제해서 컨트롤 누르고 드래그해서 이렇게 더 복제한 다음에 이 상태에서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다이나믹 플레이스를 누르고 지금도 굉장히 빨라요. 그죠? 이렇게 하면 오브젝트 부닥치는 것도 굉장히 빠르게 되고, Shift 누르고 클릭하면은 오브젝트 자연스럽게 충돌이 되는 거죠. 일단 전체 오브젝트가 조금 큰 것 같아서 모두 선택하고 스케일 툴로 좀 줄여준 다음에 요 정도 사이즈로 제작을 해 볼게요. 먼저 저는 이걸 흩뿌릴 때도 요 정도 사이즈 큰 거 먼저 하고 그다음 작은 거 하는 식으로 이렇게 디벨롭을 했습니다. 배치하고 다시 다이나믹 플레이스 툴 누르고 이대로 이거를 복사해서 이번에 오브젝트들을 앞쪽에다가 좀 더 해 보죠. 전체를 다 잡고 해도 되고 제가 새로 추가한 얘들만 잡고 다이나믹 플레이스 누르고. 진짜 너무 빠르고 좋죠. 근데 제가 여기에 쪼금 노하우로 이걸 또 그대로 뭐 어디까지 되나 해 보자. 이걸 복사해서 이동 툴을 안 하고 바로 올리면 지금 오브젝트끼리 겹쳐 있잖아요. 그래서 초반에 이렇게 쪼금 작동을 안 해요. 그래서 이동 툴로 그냥 이렇게 좀 오브젝트를 떨어뜨려 놓은 다음에 작동하면 훨씬 더 빠르게 잘 되거든요. 어마어마합니다. 이 시뮬레이션을 굉장히 간편하고 빠르게 할 수 있는 거죠. 이 상태로 움직여서 이렇게도 되고 여기에 오브젝트를 충돌하는 것도 가능한 거죠. 이렇게 자연스럽게 '여기에다 떨어졌겠구나.' 근데 이 오브젝트를 보면은 다 선택해 볼게요. 이 다 같이 잡고 하면 이제 쪼끔씩 느려지기 시작해요. 이거 한 번 더 복사할게요. 이렇게 하고 다 잡아서 다시 다이내믹. 이래도 빠르네요. 이게 비저블 컬리더를 누르게 되면은 저희가 잡고 있는 오브젝트들이 파란색이고 이 빨간색으로 된 게 충돌체예요. 충돌체를 보면은
정확도가 좀 떨어지는 예가 있고 이렇게 러프하게 된 부분들이 보이죠. 그래서 이쪽에 accuracy를 이용해서 그걸 높여주면 높여줄수록 얘네가 조금 느려지겠지만 계산하는 시간도 더 걸려요. 그만큼 간략화하는 거를 좀 더 복잡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 계산 과정은 한 번만 이루어지고 실제로 저희 시뮬레이션을 할 때는 한 번 제대로 계산이 되고 나면은 그때부터는 빠르게 이렇게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제가 이미 원래 이게 디폴트가 1 미터로 돼 있거든요. 이 1 미터로 돼 있을 때는 오브젝트가 훨씬 더 시뮬레이션이 느려요. 근데 이 노하우가 이 스케일을 제가 좀 줄이게 되면은 이 어큐러시를 쪼끔 낮춰 볼게요. 훨씬 더 빠르게 진행되거든요. 제가 이거를 좀 늘려서 확인시켜 드릴게요. 1 미터로 했을 때 지금 좀 많이 느려졌죠. 제가 요 사이즈를 0.01 미터로 하면은 훨씬 더 빠르게 원래 속도보다 쪼금 빠르게 됐긴 했지만 이렇게 흩뿌려진 오브젝트를 할 수 있는 거죠. 약간 너무 많이 퍼졌다 그럼 이 보라색을 당겨서 좀 좁힐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너무 오브젝트가 다 사이즈가 크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 이동 툴로 일부 오브젝트만 이렇게 뭐 선택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상태에서 스케일 툴로 바꾸고 그다음에 per object transform으로 저희 오브젝트 위치에서 사이즈를 쪼금 줄인 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작게 만든 오브젝트들은 제가 요렇게 좀 올려서 Alt G로 묶어 준 다음에 얘도 레이어를 같이 묶어 줄게요. 얘는 스몰이라고 할게요. 얘는 사이즈가 좀 다르게 베리에이션을 주는 거죠. 다이나믹 플레이스 툴을 이용해서 지금 저희가 잡은 것들만 시뮬레이션이 되고 아까 바닥에 있던 얘들은 충돌체로 이렇게 붉은색으로 나오는 거죠. 또 복사해서 이동 툴로 이번엔 좀 작은 얘들은 떨어질 때도 좀 더 많이 움직일 것 같잖아요. 그래서 요런 식으로 자연스러운 시뮬레이션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요렇게 작업한 거를 선택 툴로 이렇게 막 선택했어요. 이 바닥은 다시 취소하고 그러면 이런 디브리 일부가 잡히잖아요. 컨트롤 C V를 해서 얘네를 Alt G로 묶어 줘서 그다음에 묶은 레이어도 마찬가지로 여기 레이어로 바꿔 주면 이렇게 보이거든요. 자 이건 디브리 2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얘는 위치를 이 테이블 위로 옮겨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테이블 위에서 자연스럽게 떨어뜨려 보겠습니다. 이렇게 선택하고 플레이스 툴로 Shift 누르고 클릭하면은 요렇게 아주 놀랍지 않나요? 책상 위에 널브러진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 이 만든 디바이스 앞에 좀 허전한 구간이 있었잖아요. 이런 부분도 다 꾸밀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굉장히 빠르고 효율적으로 바닥에 자연스럽게 흩뿌려진 오브젝트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솔로 모드를 끄고 보면은 이쪽에 오브젝트가 굉장히 지금 좀 과하게 많은데 이 부분을 나중에 여러분들은 쪼금 자연스럽게 바꿔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 처음으로 이동시켰습니다. 의자 위치를 조정해 주고요. 조정할 때 얘도 함께 넣어서 지금 그래서 이 실험실에서 꾸밀 수 있는 모든 모델링 작업을 완성하였습니다. 이 바닥에 흩뿌려진 부분을 마찬가지로 이쪽에도 꾸며 줄 수 있고 여기에 또 다른 걸 추가해서 여러분들만의 디자인을 완성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이번 시간에는 의자 디자인 그리고 이 옆에 있는 컨트롤 패널 그리고 바닥에 흩뿌려진 오브젝트까지 해서 실험실의 모델링 작업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부터는 실제 이 라이팅 작업과 기본 텍스처부터 시작해서 이 실험실을 렌더링 거는 작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긴 시간 또 강의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꼭 여러분들의 과제로 터닝 포인트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